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기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후가 되겠습니다. 벌써 어저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이었고요. 오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이제 명리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바뀌게 되지만 명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력 1월 1일이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2021년도 또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고 올 한 해에는 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좀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기토가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2020년 11월 31일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오늘은 새해에 2021년 1월 1일 기토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다. 자, 천간의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6번째 천간이 되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양토. 그래서 어저께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양토인 무토는 고항토라고 합니다. 높고 넓고 그죠? 그러한 토로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양, 그죠? 산맥도 해당이 되겠죠.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우리나라 차령 산맥, 태백 산맥 같은 그런 산맥도 무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땅이 아니라 작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전원토, 작은 논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작은 정원, 비밀의 숲, 비밀의 정원 같은 그런 개념의 작은 정원 내지는 화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분토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의 개념이 바로 요 분토라고 합니다. 즉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을 이렇게 기토, 분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릴 때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것으로서 적절하게 배합을 맞춰주면 무토 같은 경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토처럼 양토가 돼서 큰 개념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은 필요치 않고요. 그냥 같은 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개수하고 병화만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 볼 수 있겠죠. 물이지만은 또 시원한 냉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4, 5, 미월에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 잘못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뜨거워지게 되면 오히려 화초를 쑥대밭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도 해당이 되지만 차가운 냉기를 말하기도 해요. 즉 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 이제 그걸 개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먹는 것도 개수가 될 수가 있겠고 더울 때 선풍기를 켠다던가 아니면 에어컨을 켜는 그것도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도 되지만 따뜻한 온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라든가 요즘은 할로겐등이라든가 이게 실내에서 온실 재배하는 것 때 빛을 켜주면 그 빛도 태양빛과 흡사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빛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온기로도 볼 수가 있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월에 추울 때는 당연히 햇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태양도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난방 시설 같은 것을 온실 같은 걸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장부를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좀 주요하게 필요할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좀 주요하게 쓰겠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먼저 쓸 것이냐는 그거에 맞게
각칙에 따라서 선별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로 쓸 수도 있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개수 병화를 쓰는 것보다 임수 정화를 쓰는 것은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토의 배합법이 될 것 같고요. 기토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배합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토 여러분도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 지금 화분이 있을 거고요. 화분이 그냥 놀고 있는 집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난초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난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그냥 기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고 한습한 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난초라든가 여러 가지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갖다가 다 방 안에다 넣어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방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것인데,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추운 때에 한기가 극심할 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도 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도 얼게 되겠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면서 음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엄동설한이 되기 때문에 매우 한습하다 내지는 한랭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뭐가 필요합니까? 화가 없다라고 하면 물도 얼게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화초를 심고 있는 화분도 다 얼게 됩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줘야 되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도 녹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토도 녹여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건 간에 해월, 자월, 축월에 화가 없으면 매우 빈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빈한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가난하고, 가난할 빈자에다가 차가울 한자죠. 쉬운 말로 한겨울에 돈이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데 가난하면 더 힘들죠. 그죠? 차라리 봄이라든가 여름같이 따뜻할 때는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어디든 뭐 노숙을 할 수도 있지만, 차가운데 가난하면 노숙도 안 됩니다. 노숙도 가끔, 요즘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 뭐 서울역이라든가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좀 여름에 겨울에 지하철 같은 걸 일찍 타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데서 밤을 이렇게 지내셨던 노숙자들이 지하철이 운행하게 되면 지하철은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그냥 온기를 찾아서 바로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방 따뜻하니까 그거 누워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무안하죠. 저걸 깨우기도 그렇고 안 깨우기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철도청 지하철 거기 관리하는 데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다른 칸으로 옮겨가고 말지. 하여튼 빈한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4월, 해월, 축월에 화가 없으면 빈한한 겁니다. 빈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얻게 되면 빈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를 얻게 되면 물도 녹고 땅도 온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뭐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어떻게 돼요?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월에 토도 약하고요, 자월에 병화도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토 같은 거 하나 봐도 이건 나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병화 자체도 뭐 인사오, 인목, 사화, 오화 등 이렇게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화도 세력이 있고 일간도 세력이 있으니까 자월에 한기가 심하다 하더라도, 자월에 수가 많다 하더라도 능히 병화가 조우하고 기토와 세력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한겨울에도 여러 번 텃밭에다가 뭘 할 수 있다? 작물을 심고 재배할 수 있다. 자, 자월의 기토가 화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중요한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제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자월의 임수가 강한데 병화를 파극하게 될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는 작은
습리라 그랬죠. 습리가 큰 물을 보게 되면 사수동류가 됩니다. 사수동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겁재인 무토로서 이렇게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토로 쓰는 것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또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투출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습니다. 자월에 엄동설원에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기가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수가 화를 곤하게 만들게 되면 하늘에 겨울에 태양이 떠 있는데 뭐 구름이 끼게 되면 태양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해자 주걸의 임수 내지는 개수가 정관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매우 좋지 못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토와 원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원령 자체는 엄동사란 겨울인 자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은 자 기토는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에 해당되는 토, 자 자수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기 때문에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토가 수를 보게 되면 재성인데 대 음이니까 정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편제가 되겠죠. 편제격. 어저께 무토는 양토, 자수는 음수였기 때문에 정제격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일간 자체가 무토에서 기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격도 정제격에서 뭐 편제격으로 바뀝니다. 뭐 제격이기 때문에 뭐 똑같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정제하고 편제하고는 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정제격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허틀러 쓰지 않는 그런 좀 꼼꼼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편제격들은 약간은 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향, 약간은 투자 같은 그런 개념, 일확천금 같은 개념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제격보다는 정관격들이 사업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고요. 스케일 자체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디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정제격들이 어디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사모펀드를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은 일일이 하나 다 뭐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1 플러스 1은 2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오르면 조금 좋다고 하는 떨어지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겠죠. 근데 편제격들은 일단 뭐 주식이든 뭐든 일단 박아놓고 뭐 주식은 오래 묵혀두는 거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그나마 마인드가 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정제격이나 편제격들이나 일단 돈에 대한 개념, 재물에 대한 개념들이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쓸 땐 쓴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는 또 많이 인석합니다. 자, 정제격들인 사람들은 계획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지출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편제격들은 약간 기분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 내키면 생각지 않은 돈을 쓸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은 좀 하는 그런 성격들이죠. 그래서 편제격인 사람들하고 놀면 재밌습니다. 뭐 돈도 잘 쓰고 또 분위기도 이렇게 잘 띄워주는 그런 성격들이죠. 정제격들하고 사면 좀 답답한 면은 좀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좀 인간적인 면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격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사주 전체적인 짜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또 내지는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운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성향도 좀 바뀌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원국, 대운, 세운까지 면밀히 살펴야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편제격이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굉장히 왕한 수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왕한데 일간 기토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월의 무토 기토는 이거는 절지에 태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월의 무토 기토는 절지 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죠. 재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 뭐죠? 신 약체왕 내지는
재다시 약한 사주 명식이 된다. 즉 저울로 달아봤는데 나는 가볍고 재성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벼운 내가 무거운 재성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재다시 약하면 엄처시하라는 말도 있어요. 엄처시하 뭐냐면 엄한 처 밑에 산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뭡니까? 공처가 내지는 더 심한 사람은 뭐예요? 벽처가라고도 합니다. 벽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처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 백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봉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수는 뭐냐면 누가 그런 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백수는 결혼하기 전에 노는 게 백수고 결혼해서 계속 놀면 그건 백수에서 봉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한지붕세가족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강남길이 봉수였기 때문에 결혼하고 노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백수의 형님 봉수라고 했던 우스갯소리인데 요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이제 50 기본적으로 50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농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재다신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재성왕하고 일간이 약합니다. 자,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견겁제가 필요한데 자월은 춥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자, 비견겁제보다 일단 인성이 있어서 해동해야지만 한겨울에 추위를 따뜻하게 해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 수로서의 용도가 발현이 되겠죠. 또 화라고 인성은 뭐예요? 화에 해당이 되잖아. 화, 그죠? 화가 있어주게 되면 화는 생하죠. 토로 생하기 때문에 조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도 생해지는 두 가지 좋은 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 자월도 마찬가지로 기토 자월도 마찬가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좋겠죠. 만약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물론 정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공력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토 내지 기토와 병화가 당연히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가 뿌리가 있어주면 좋겠죠. 같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뭐 술토? 근데 술토는 좋은 건 뭐냐면 기토가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병화의 뿌리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목에다가 기토의 뿌리가 별도로 좀 있어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토 자월생 해월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일간이든 간에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 뭐가 어떻게 된다? 빈함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명식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학연인 자월에 자수가 하나 더 있으면 재성이 많아져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추워진다. 내가 더 어떻게 된다? 빈한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화가 있어야지만 빈한함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죠. 자,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약한 나의 기운을 뺏어가서 수를 생하시니까 경금의 역할은 뭐예요? 나를 더 비난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빨간 줄에 이제 색깔까지 빨개지네요. 경금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겁제 화가 있어 주어서 빨리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월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 물론 수를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토 가지고 뭘 할 수 없다? 조구는 따뜻하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화를 봐야지만 기토도 무토도 생기가 살아나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유금은 경금의 뿌리가 되겠고요. 천간에 아직은 수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월에 연지에 자수까지 있으면 이건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이고 금수가 많아지고 기토 무토는 금에 설기되니까 일간 기토와 겁제인 무토는 완전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토가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할까요?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당연히 근데 생시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화를 보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토가 있으면 일간은 세력을 얻을 수 있지만 비난함은 면할 수가 없죠. 쉬운 말로 노가다를 떼야 되는데 토를 얻으면 일간은 좀 튼튼하니까 노가다를 좀 잘 뗄 수 있다. 단 화가 없기 때문에 힘들죠. 화가 있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약하더라도 머리를 쓰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편고해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시인 글자 2개 가지고 중화를 이루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이 어려운 것은 어디서 보충해 줘야 된다? 대운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 대운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들 사주를 볼 때 대운을 무시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뭐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있죠. 신축 일주, 신축년 운세. 그러면 신축 일주하고 신축만 보냐? 그럼 그렇게 보면 그게 맞을까요? 오늘의 운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GT 72년생 오늘은 뭐 어떻게 했다. 이게 맞냐고. 맞을 수도 있죠.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자, 무속인들한테 점을 보는데 아이고 집에 계단이 있네. 계단 조심해. 올해는 그 계단 때문에 다칠 거야. 따지고 보면 계단 없는 집이 거의 없겠죠. 웬만하면 하다못해 문턱이라도, 문지방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연령, 비연령.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에서는 화토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을축은 토를 보는 거고요. 병정은 화를 보는 거고 무진기사 경우 신민은 화토를 같이 보는 것이고 갑술은 토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임신 계유, 을해 갑자 이런 생시는 택하면 매우 힘듭니다. 그죠? 비난을 가정한 그런 국세밖에 될 수 없겠죠.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해서 살펴보는데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축토를 봐서 기토부터 뿌리를 둘 것 같지만 유금을 보게 되면 유축회금합니다. 그래서 사유축회금이나 여기 사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사자를 빼죠. 유축회금에서 어떻게 된다?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축토가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하고요. 결국 뭐냐? 화가 없기 때문에 빈한한 그런 국세, 즉 화를 봐야 되는데 원국에서 못 봤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화운을 봐야 되는데 화운 자체는 매우 늦게 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남녀 모두 공통된 그런 사주가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인 같은 경우는 뿌리는 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병화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 인월은 있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화토의 뭐냐면 장생처라고 하는 거예요. 화토의 장생처. 화만 장생인 것이 아니라 토도 장생입니다. 그래서 장생인 화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토를 생해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화 묘목을 본다 하더라도 묘유성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한 그런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유축 해금이 아니라 진유합금이 돼서 이거는 다시 또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역시나 조우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유축 해금은 아니고요. 여기서 사유해금이 돼서 이것도 사화 중에 있는 병화가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을축시보다 그래도 기축시가 좀 더 나은 게 사중 병화가 좀 약해진다 하더라도 용도가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중 병화에 좀 의지를 하면서 운세가 목화운으로 가기를 좀 기다리는 게 좋다. 을축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기축시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 5화를 받기 때문에 기토, 무토가 5화에 다 공통적으로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유금에 경금마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설계가 좀 많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갑자 뭐 이런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 천간으로 임계수 tul출하고 다시 신금 유금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조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온당치 않을 것 같죠. 기토가 자월이 되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토예요. 동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무 생각 없이 화초를 갖다가 화분을 갖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밖에 내놓고 겨울 내도 방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화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겨울에도 마릅니다. 그죠? 그러면 화분은 죽어 있고, 화초는 죽어 있고, 땅은 말라 있고, 화분은 깨져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